자,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미 상속과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C++를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풀어볼 연습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연습 문제,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 7번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person과 student를 작성하시오. 클래스 person는 이런 필드를 가지고 있고 클래스 student는 이러한 필드와 생성자와 메소드 average를 갖도록 해라. 그리고 person과 student의 프로그램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아보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실 수 있을까요? 있으시겠죠? 아마 미리 객체지향을 배운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헷갈리네? 이게 맞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 강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한번 또 볼게요. 다음의 문제는 과일, 사과, 배, 포도를 표현한 클래스를 만들고 이러한 클래스들을 만들고 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나의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프루시라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메소드 프린트를 구현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레이프, 애플, 피어라는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들은 전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과일이죠. 그래서 상위에 프루시라는 상위 클래스를 만들고 이 상위 클래스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구현해서 넣어라. 그래서 그 프루시라는 메소드로부터 프린트를 해보면 나는 포도다, 나는 사과다, 나는 배다라는 결과를 뽑아내도록 다음에 소스를 사용해서 뽑아내도록 하라는 거죠. 자, 프루시라는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프루시라는 클래스로부터 그 하위 클래스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죠. 자, 사실은 이거 다 배운 내용입니다. for each 문장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이 객체를 3개 힙에서 생성해서 프루트형, 배열, 에다 집어넣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상상이 가신다면 아마 이 문제도 잘 푸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쫑긋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굳이 오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 8번째 것인데요. 다음 수학의 복수수를 추상화한 클래스 컴플렉스를 작성해라. 필드는 이와 같고 그리고 생성자,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 add와 serve와 그 다음에 apps와 프린트 메소드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소수 x와 복소수 y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각각 더한 것과 뺀 것, 절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속과 관련 없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복소수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지? 컴플렉스 클래스를, 자, 구동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이 이미 머리에 이미 대충의 구현을 할 방법에 대한 윤곽이 나오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까지 됐다면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문제 2개를 푸는데 집중해서 오늘 내용들을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소리가 너무 크네요. 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접근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객체지향적으로 접근하고 한 사람은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도형이 주어졌을 때 각각 3개의 도형이 각각 뭘 하냐면 얘를 클릭하기만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클릭하면
네, 이렇게 로테이션, 중심으로 로테이션 어떤 사운드, AIF 사운드 파일을 재생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합시다. 자, 그때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머와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머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도 상속에 관한 얘기, 그리고 오버라이드에 관한 개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우리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지향적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문제, 어떤 문제. 자, 도형 세개에 있어서 중심을 중심으로 클릭을 하면 얘가 한 바퀴 돌고 또 사운드가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플레이 로테이션 하는 거 하고 사운드를 플레이 시키는 두 개의 프로시저가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로테이트라는 것과 플레이 사운드라는 프로시저를 만들겠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형태의 약간 형체가 이상한 형태의 만약에 쉐입이 있는 도형이 있다면 이 도형은 AIF 파일이 아니라 HIF 파일을 재생시켜 줘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사운드 파일이 만약에 이게 지금 형태의 아메바 모양이면 AIF 파일이 아니라 아메바 모양이면 HIF를 파일을 재생시켜주고, 만약에 아메바 모양이 아니고 그냥 삼각형 이 들어오는 쉐입이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라면 AIF 파일을 찾아가지고 재생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if 문장을 사용해서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라는 프로시저를 수정하겠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도형을 로테이션 시키는 방법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체외곽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도 이것도 체외곽을 둘러싼 중심을 찾아서 그 중심을 중심으로 피벗 포인트로 해서 로테이션을 하는 것을 만들었을 텐데요. 실제 아메바는 좀 다르게 어떤 고정점, 여기 X, Y라는 어떤 고정점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좀 바뀌어졌죠. 로테이션이라는 프로시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로테이트라는 함수에서 그 쉐입이 어떤 거냐라는 것이 들어오는 도형도 들어오고, 그 도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점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와 같이 아규먼트를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 쉐입이 아메바가 아니면은 중심점을 중심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고 아메바이면 들어온 px, xpt, ypt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도록 해야 되겠네 라고 다시 프로시저를 바꾸겠죠. 그리고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 파일을 컴파일 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뭔가 스펙이 변경될 때마다, 뭔가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요?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또다시 컴파일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런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머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사각형은 라는 객체는 뭘 해야 되지? 로테이션과 플레이 사운드라는 두 개의 하는 일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아마 정의를 했을 겁니다. 그럼 원은 어떻지? 원이라는 객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로테이트와 플레이 사운드겠네. 삼각형도 두 개의 메소드가 필요하네 라고 하겠죠. 자, 이때 아메바 형태, 이와 같은 형태의 스펙이 들어와서 얘를 클릭하면 HIF 파일을 사운드를 재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그냥 놔두고 얘도 그냥 놔두고 어떻게요? 아메바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클래스의 메소드는 HIF 파일을 재생시키도록만 새로운 아메바 클래스를 생성하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놔두면 여기서는 하나도 수정할 바가 없는 거죠. 단지 새롭게 만들어진 아메바에 대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여러분 디자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도형에 대해서는 중심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점을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하나도 고칠 필요 없이 그 해당되는 클래스만 수정을 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 문제들을 스펙이 바뀌고 뭔가 바뀌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정사각형 원, 삼각형 아메바 이 네 개의 모든 클래스들은 다 똑같은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클래스들의 공통된 특징과 메소드들을 상위 클래스로 좀 더 추상화시켜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위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쉐입이라는 상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상속받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클이나 스퀘어나 트라이앵글이나 아메바는 모두 다 쉐입, 도형이라는 하나의 상위 클래스로 추상화를 시킬 수 있고, 이 쉐입이라는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로테이트와 플레이 사운드를 이용하게 되면 스퀘어에서는 다른 것을 하나도 구현할 필요 없이 그저 쉐입을 상속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단계를 얘기를 해보면 4개의 클래스의 공통적인 것들을 찾아냅니다. 뭐가 공통적이죠? 다 이 메소드들이 공통적이죠. 자, 이 메소드들을 뽑아서 더 추상화된 클래스를 하나, 쉐입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 안에 공통적인 메소드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구현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상속받는 그 하위의 클래스들은 오로지 위에 상위 클래스의 쉐입을 상속해서 받기만 해도 여기서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속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클래스들, 즉 스퀘어, 서클, 트라이앵글은 각자 어떻습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플레이 사운드도 AIF 사운드를 플레이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아메바는 좀 다르죠. 자, 그럴 때는 어떡하냐 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 그럴 때는 이 세 개의 클래스는 그저 위에 있는 쉐입에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메바는 이와 같이 위에서 상속받은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메소드를 다시 재구현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받은 메소드가 아닌 자기만의 메소드로 다시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즉, 상위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하위 객체에서 다시 재구현하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하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위 객체에서 다루어져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상속에 대한 얘기들 중에, 자, 그러면 공통적인 어떤 클래스들의 특징들을 뽑아서 좀 더 추상화된 상위 클래스를 만들고, 그 상위 클래스로부터 하위 클래스들이 그 상위 클래스로부터 그 메소드들을 모두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셨고요. 그럴 경우에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각 도형에서는 있는 메소드들은 어때요?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로테이션하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객체를 하나 생성하면 얘는 로테이트라는 메소드를 움직이면 중심으로 움직일 거고, 아메바가 생성되면 아메바 객체는 HIF 사운드 파일을 플레이 시키면서 중심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진행되죠. 다 각자 알아서 자기의 특성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로테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어도 얘는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얘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도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본적인 개념들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상속에 대한 개념을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상속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떠한 클래스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상위 객체로 올리고자 할 때 A는 B이다가 성립하면 B를 상위 객체로 하고 그 상위 객체 B로부터 A는 상속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속 트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위에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가 아니라 그 자식대의 클래스에서 뭔가 새롭게 그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싶을 때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소드를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객체지향의 특징인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살펴보죠.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통적인 어떤 클래스들 간의 속성을 뽑아내고 그것을 더 추상화시켜서 상위 클래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들과 그리고 하위 클래스들 간의 상속관계를 갖게 되게 되는데요. 클래스들 간의 상속관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규칙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키워드 this와 슈퍼의 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속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위 객체와 하위 객체가 있을 때 생성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할 부분이 있는데요. 상위 생성자로 호출하기 위한 슈퍼 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성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과 관련돼서는 접근 지정자의 활용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의 개념과 사례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4개의 각각의 클래스들의 로테이트와 플레이 사운드라는 메소드가 필요하네. 그렇다 그러면 이 메소드들을 우리가 상위 클래스로 정의해서 이것을 하위 클래스에서는 이것을 상속받아 쓰는 방법을 사용하자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차량, 자전거, 자동차, 기차는 모두 차량에 해당돼. 그런데 이와 같은 상속관계를 갖는다면 또 자동차는 승용차, RV, 컨버터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동차에 해당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A는 B이다가 성립하냐라는 거죠. 자동차는 차량이다. 말이 되죠? 그러면 상속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차는 차량이다. 말이 되죠? 그러면 기차와 차량은 상속관계에 있는 거죠. 자, 이때 차량은 자동차다 라는 상속 A는 B이다가 성립한다면 B는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A는 하위 클래스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동차는 차량이다가 성립한다면 차량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는 모두 자동차에서 상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상위 객체와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슈퍼 클래스, 상위 클래스를 우리가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본 클래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A는 B이다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 A에 해당되는 하위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 또는 서브 클래스, 자식 클래스 또는 유도 클래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동차, 즉 하위 클래스가 되는 자동차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와 모든 멤버 변수들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속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클래스 비히클이라는 어떤 클래스를 여러분들 정의했다면 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동차는 클래스 모터는 비히클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키워드 extens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키워드 익스텐즈를 사용해서 하이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들을 다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 클래스의 가장 최상위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은 상속 클래스를 갖는다면 자전거, 즉 사이클은 익스텐즈 비이클 할 수 있겠죠. 모터도 마찬가지로 모터, 자동차는 extends vehicle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트레인도 트레인 클래스는 extends vehicle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와 필드를 상속받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extends를 통해서 하이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와 필드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상위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받는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vehicle이라는 클래스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필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클래스 vehicle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멤버 변수를 갖는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우리가 2개의 필드를 갖습니다. name과 displacement라는 2개의 멤버 변수를 갖게 되면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즉 클래스 모터는 extends vehicle 해서 2개의 멤버 변수들을 선언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은 이것은 뭘 갖게 돼요? 상위에 있는 모든 멤버 변수들을 모두 같이 포함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에 있는 상위 객체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하위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 구조를 정의하도록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했던 대로 정의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터 클래스에서 객체 속성을 출력하는 print info라는 함수를 이 안에다 작성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뭐뭐뭐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name, displacement를 모두 확인해보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어떤 거에 접근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3개의 정원과 최대 속도와 이름을 나타내는 3개의 변수에 대해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오로지 모터에 있는 멤버 변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를 봤더니 여기는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이 멤버 변수 네임은 상속받은 상위 객체에도 네임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럼 2개의 변수가 서로 중복되죠. 그렇죠? 자, 이럴 때에는 하위 객체에서는 뭐가 먼저 접근할까요? 자동차라고 먼저 자동차,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필드에 접근을 해서 자동차라고 이름을 찍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상위 객체에 있는 멤버 변수도 확인을 해보고 싶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쓰냐면 슈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터 클래스에서 객체 속성을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출력하고 싶다면 2개 겹치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이것을 찍게 되면 뭐뭐.name으로 레퍼런스 변수 자동차에 대한 레퍼런스 명으로 해서 네임을 찍게 되면 누굴 찍겠어요? 자동차를 찍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걸 찍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슈퍼를 사용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제는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죠. 자, 실습 예제 6-1과 6-2를 보시면 그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예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객체에 대한 속성을 찍어보고 싶을 때는 그대로 찍어보시면 되지만 스피드는 어디에 있어요? 스피드는 여기에 없고 모터에는 없고 비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값을 찍겠죠. 그런데 네임은 어떨까요? 네임은 찍어보면 자동차를 찍겠죠. 그럼 차량을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this와 슈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나의 객체에서의 즉 하위 객체에서의 네임을 찍고 싶으면
지금 현재 객체인 this의 name을 찍어라 라고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상위 객체에 있는 멤버 변수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지금 현재 객체의 멤버 변수가 아닌 슈퍼의 name을 찍어달라 라고 하면 차량을 찍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상위 객체에 있는 필드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슈퍼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상속의 관계에 있을 때 상위 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구현을 했다고 합시다. 자, 비클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터는 비클을 상속받아서 스스로는 본인은 2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는 우리가 생성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모터를 생성할 수가 있죠. 모터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생성자를 언급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뭘 만들어줘요?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에서도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미리 컴파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모터에서는 인자가 없는 생성자는 자동으로 뭘 부르게 돼요? 슈퍼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상위 객체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일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상속관계에 있다면 내가 여기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뭘 부르게 돼요? 상위 객체, 상위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그거로부터 하위 객체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보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new 모터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모터 레퍼런스 변수 mycar에다 어사인 해줘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vehicle에 해당되는 멤버 필드 vehicle이 먼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그거로부터 그 하이 클래스인 모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죠. 즉 생성자 호출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항상 상위 객체를 위한 필드와 메소드가 먼저 생성된 후에 그 이후에 하위 객체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실습 내제 6-3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하위 클래스인 자동차를 위한 다음 클래스를 확인하고 구동 클래스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구동 클래스가 다음과 같네요. 자, 모터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mycar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넣고 mycar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통해서 참조 연산자 set max speed, set displacement, print info를 메소드를 불러서 각각 스피드와 seat과 그리고 배기량 3500으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값들을 각각 찍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터와 네임, 맥스 스피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인자로 하는 모터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또한 그거 외에 인자가 없는 생성자도 한번 구현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미 여러분들 생성자를 배웠죠. 그러니까 즉 아규먼트, 시터, 네임, 맥스 스피드, 디스플레이스먼트 4개를 인자로 하는 모터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또 인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디스를 부를 수도 있고 슈퍼를 부를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의 생성자를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 안된다면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습 예제 6-3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보면 여러분들이 이 경우인 거죠. 즉 모터는
인자, 맥스 스피드, 시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나는 또 뭐 있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임까지 같이 넣네요. 까지를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만들고 인자가 없는 모터라는 생성자 중에 인자가 없는 이와 같은 메소드도 생성자도 여러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슈퍼는 굳이 넣지 않더라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넣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new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new를 통해서 모터를 생성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리로 오지 않겠죠. 당연히 생성자 누구를 부를까요?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위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없다면 그러면 이 경우는 컴파일 에러가 나진 않겠지만 컴파일 에러가 날까요? 아니면 실행 에러가 날까요? 아무튼 생성할 때 생성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실행 때 여러분들 위에 뭐뭐가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비클 생성자에도 명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이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 상위 클래스에서는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혹시 없으면 에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에 상위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 없다면 문법 오류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사용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용자가 이와 같이 직접 생성자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경우죠. 모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 맥스 스피드, 시터,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3개의 아규먼트 값을 받아서 상위 생성자는 뭐가 있냐면 스피드와 맥스 스피드와 시터 2개의 아규먼트를 두 개의 인자를 갖는 생성자를 여기서 상위 객체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2개의 인자를 갖는 상위 객체의 생성자를 콜하게 되니까 2개의 인자를 갖는 상위 객체를 콜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this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지금 받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설정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2개가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라는 상위 객체, 상위 클래스, 상위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와 같은 슈퍼 메소드는 항상 첫 줄에 상위 생성자의 호출인 슈퍼는 항상 이와 같이 첫 줄에 나와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위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터에서 인자가 3개인 이와 같은 생성자가 있을 때 내가 this의 맥스 스피드는 맥스 스피드로 하고 this의 시터는 시터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얘를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슈퍼를 써서 슈퍼에 맥스 스피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첫 줄에 슈퍼를 불러서 위에 상위 객체에 2개의 인자를 갖는 생성자가 있으니 그것을 부르도록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쓰지 않고 자동으로 여기서 슈퍼를 호출하도록끔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세팅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에러 메시지가 나겠죠. 뭐라고 나냐면 implicit super constructor vehicle is undefined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왜 여기서 내가 인자가 없는 상위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인자가 없는 상위 객체의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하위 객체에서 인자가 없는 것을 호출하게
되게 된다면 반드시 상위 객체에서도 이와 같이 기본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구현을 해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실습 예제 6-4를 보시면은요, 자동차를 위한 생성자의 구현과 객체 생성, 그리고 생성자를 구현한 상위 클래스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구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테니 그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슈퍼와 디스의 용법, 그리고 생성자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성자랍니다. 우리가 상속과 관련돼서 클래스의 접근 지정자를 우리가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앞에 우리가 퍼블릭을 붙일 수 있고 퍼블릭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경우에는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디폴트와 우리가 앞에다가 퍼블릭을 붙이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앞에 접근 지정자로서 퍼블릭을 사용하는 클래스는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접근 제한을 전혀 두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의 접근 제한자입니다. 반면에 퍼블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클래스를 우리가 디폴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폴트 클래스는 동일한 패키지의 다른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패키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디폴트 클래스를 우리가 동일한 패키지에서만 쓴다라고 해서 패키지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동일한 패키지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의 같은 위치, 같은 폴더에 있는 클래스들 간에는 소통이 가능하지만 다른 폴더에 있는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접근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왜? 앞에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는 안 되는,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에 대한 접근 제한자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퍼블릭 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디폴트 방식에 따라서 이 퍼블릭은 모든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의 제한 없이 모두 액세스가 가능한 클래스인 거고, 디폴트는 어때요? 동일 패키지에서만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메소드와 필드에 대해서도 접근 지정자를 우리가 확인해 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멤버 변수, 즉 필드에 접근 제한자를 둠으로써 정보를 은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도 할 수 있어요? 메소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 제한자를 둠으로써 그 메소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즉 은닉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 메소드나 그 필드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그 제한자를 프라이빗으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퍼블릭은 어때요? 그 클래스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프라이빗이고, 퍼블릭은 모든 다른 패키지 또 모든 상속받은 모든 다른 클래스 제한 없이 모두 다 가능한 것은 퍼블릭이 되겠죠. 자, 디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프로텍티드는 뭘까요? 프로텍티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텍티드는 다른 패키지 내에서도 사용은 가능한데 상속을 통해서만 그 메소드나 그 필드가 접근이 가능한 그런 경우로 접근 제한을 걸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퍼블릭은 동일 패키지나 다른 패키지나 관계없이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상속도 가능하고, 프로텍티드는 어디까지? 다른 패키지에 자기를 상속받은 하이 클래스들까지만 접근을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고, 디폴트는 동일 패키지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프라이빗은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필드와 메소드에 대해서는 네 가지 타입의 접근 지정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예제 6-6부터 6-10까지는 앞에서 설명한 접근 제한자에 관련돼서 어떤 메소드들이 어디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Inheritance Access라는 패키지에서 내가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이 어카운트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고 그 어카운트의 소속 변수인 name, open, number, balance는 각각 public, protected 그리고 디폴트, private로 놨을 때 어디까지가 접근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을 때 어카운트를 상속받은 세이빙 어카운트, 같은 패키지 내에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어카운트를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이때 어떠한 변수들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것인데요. 모든 것들이 접근 가능한데 프라이빗만 안 되겠죠. 그리고 실습 예제 6-8은 이와 같이 어카운트에 대한 구동 클래스를 만들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얘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습 예제 6-9는 다른 패키지, 즉 인헤리턴스 액세스가 아니라 인헤리턴스의 컨트롤이라는 폴더 밑에 있는 이와 같은 클래스를 하나, 체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했을 때 어디까지가 접근 가능한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멤버 변수들의 접근 가능 정도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실습 예제 6-10은 다른 패키지에서 세이빙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클래스 체크 테스트에 대한 것이니까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시고 접근 가능한 영역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 다시 한번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펄스는 상위 객체로서 필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객체, 즉 펄슨을 상속받은 스튜던트는 다음과 같은 필드와 메소드들과 생성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생성자가 디폴트가 아니라 여기서 학교명과 학과, 학번, 즉 3개의 아규먼트를 갖는 생성자를 여기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그것을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현해 주시면, 이 문제를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네요. 자,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 5번째 얘기인데요. 자, 사과, 배, 포도를 표현한 클래스를 만들고, 자, 프루시 상위 객체고, 그 상위 객체를 상속받은 그레이프, 애플, 피어라는 3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들 간의 관계를 고려요. 하나의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그럼 누가 되겠어요? 과일이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만들어서 메소드, 그 추상 클래스 프루시라는 메소드 클래스 안에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것을 상속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고 다음과 같은 소스와 결과가 나오도록 클래스를 작성해 보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소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배웠고, 그 배열을 배웠고, 또 하나 우리가 for를 사용할 때 for each 문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약간 생소하다면 다시 한번 for 문장에서 for each 문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에 fruit형 F 어레이에 있는 모든 멤버들에 대해서 뭘 찍어보겠다? 프린트 메소드를 액세스해서 그 값을 다음과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이 문제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걸 과제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 더 있었죠. 아까 복소수를 구하는 클래스를 작성하는 거 있었습니다. 다음 3가지를 여러분들 하시면
과제로 풀어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어서 다음 얘기, 어떤 거? 다형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